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구매 대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약 1년 2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서 투플렉스를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어요. 처음에 결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결제 멈추지 않고 투플렉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답변을 드릴게요. 먼저 이제 아까 송구님이 해주셨던 상세 페이지는 문제 없는 것만 긁어오나요? 라고 하셨는데 구매 대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긁으면 다 문제덩어리예요. 왜냐면 남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파는 거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DOD라는 이 브랜드를 판매를 하잖아요. 그럼 DOD에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 우리가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찍은 건데 라고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냐면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모든 상품을 구매를 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단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된다 하면 뭐 삭제를 하시면 되고 저는 아직까지 뭐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 구매 대행은 이슈가 많고 일본 구매 대행도 뭐 브랜드에 대한 이슈가 있고 구매 대행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약 한 3, 4년 전쯤에 중국 구매 대행을 잠깐 했었어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중국 타오바오의 판매자가 올려놓은 상품 사진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 그 타오바오에 있는 판매자가 한국 그 병행 수입 판매자 상품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 수입 판매자가 열심히 이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놓은 걸 자기 상품이니까 자기가 타오바오에 그렇게 팔려고 중국인이 갖다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갖다가 쓰니까 그 판매하는 판매자가 저한테 이제 그 내려달라고 한 거죠. 아마존 같은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업로드했을 때 수동하고 반자동 매출 유입 차이가 나나요? 수동이랑 반자동은 전 아예 완전 다른 업로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동은 잘 팔릴 상품을 골라서 잘 팔리게끔 가꿔서 업로드하는 거예요. 반자동은 팔릴 만한 상품을 빠르게 많이 업로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동은 이랑 반자동은 애초에 좀 결이 다른 게 일단 구매 대행은 많은 상품을 올려서 판매하는 건데 수동은 10개 올려서 1개 파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그 반자동은 뭐 50개 올려서 1개 파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동하고 반자동하고 동등선에서 비교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비교가 되진 않고 뭐 매출이나 유입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를 하면 수동이 타율이 당연히 높습니다. 왜냐면 같은 시간 안에 좀 더 효율 높은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저도 수동도 해보고 반자동도 해봤는데 수동이랑 반자동은 병행도 하기도 했고 반자동은 이게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팔렸던 상품군이니까 하고 올려요. 근데 수동은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올리기엔 내 시간이 조금 아까우니 그래도 좀 많이 팔릴 수 있는 걸 올리자 라는 생각으로 업로드를 진행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비교를 하면 매출 유입은 수동이 더 높다. 근데 단순하게 비교만 하기엔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 구매대행 처음 시작할 때 옛날에 중국 구매대행 잠깐 이게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으로 떠서 궁금해서 해봤을 그땐 수동으로 했고 그땐 투플렉스가 없었거든요. 투플렉스가 생긴 다음부터는 중국 구매대행도 조금 해보다가 그땐 접고 전 작년 5월부터 일본 구매대행을 시작했었는데 일본 구매대행 시작할 땐 스타트 할 때부터 투플렉스 사용했었어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이게 투플렉스가 정말 좋은 점이 전에는 사실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뭐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뭐 문의 관리 뭐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이미지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자고 하면 수동이나 큰 다를 바가 없다는 거. 근데 빠르게 그냥 업로드를 하는 거에 초점을 두면 투플렉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수동이랑 반자동을 병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투플렉스가 최근 한 반년에서 1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완성형에 가깝다. 구매 대행 반자동 중에선 완성형에 가깝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잘 보시면 상품 생성을 누르시면 이거 투플렉스 수동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상품을 끌어올 수 없는 마켓들이 있잖아요. 뭐 여기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 야후 재팬도 있고 여러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 있는 상품들도 투플렉스를 통해서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투플렉스를 통해서 진짜 굳이 마켓을 들어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관리가 다 잘 되고 업로드도 엄청나게 빠르고 좋습니다. 현재 하루에
지윤광님이 하루에 수동이랑 반자동 몇 개 정도 올리시나요? 일단 전 요즘 수동을 아예 안 하고, 이것도 수동이라면 수동이죠. 투플렉스 안에서 수동을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라쿠텐이나 아마존에서 소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반자동으로 진행을 하고, 수동으로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주로 올리는 그 쇼핑몰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동으로 하는데, 반자동으로 뭐 한 달에 저는 이렇게 많이 올리는 편은 아닌데, 한 1000개? 한 달에 1000개 정도? 하루에 몇 개라고 하면은 좀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좀 많이 올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조금 올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구매 대행도 하고 있지만, 병행 수입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날 시간 배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병행 수입 업무량이 좀 많으면 병행 수입 좀 많이 하고, 병행 수입 업무량이 좀 적으면 구매 대행에 좀 시간을 많이 두고 해서, 보통 한 달에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 업로드를 하는 것 같아요. 상세 페이지를 따로 번역하거나 상세 페이지를 건들진 않나요? 번역을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죠. 좀 잘 팔리는 거, 혹은 꼭 정보 전달이 필요한 거. 예를 들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에 설명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번역을 해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캠핑 텐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 뭐 굳이 번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내용 딱 봐도 뭐 2명이서 누울 수 있다. 공간이 넓다. 이거 보면은 뭐 이렇게 설치하는 거다. 뭐 폴대 이렇게 넣어서 설치하는 거다. 이렇게 딱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전자제품 뭐 예를 들어서 청소기를 샀다. 근데 청소기가 뭐 분당 얼마나 흡입하냐,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번역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정사각형으로 사진 크기 수정을 따로 안 해도 되나요? 이것도 저는 수정을 하라고 권해드려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폭이 이게 딱 쇼핑할 때 많이 봤던 크기잖아요. 그 좌우 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데 크기를 조절을 안 하면 어떤 건 크기가 막 이만큼이고 어떤 건 크기가 이만큼이고 이런 식으로 좀 중구난방으로 될 수가 있어서 좀 보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전 좀 일관성 있게 좀 크기가 맞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 상세 페이지도 본문 이미지 일괄 편집을 클릭을 해서 그냥 스퀘어 5를 클릭을 하시면 쭉 그 크기가 정돈이 돼요. 이게 진짜 없었을 때는 절실하게 느끼는 기능인데 있으면 당연한 기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절실할 때 없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정말 여러분들이 사용하면서도 너무너무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아, 감히 최고의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투플렉스 일본 구대하시면서 오프라인 소싱은 필요성을 느끼는 순간이 있을까요? 일단 제가 작년에 했잖아요. 그 작년에 코로나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소싱은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남바언니님의 소싱 트립이 원꿈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 더 많이 발전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면 소싱 트립을 참여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본 사이트 보면 되게 공홈보다 아마존 가격이 싼 것 같은데 소싱하실 때 이런 거 다 비교하시나요? 당연히 비교합니다. 물론 비교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저는 소싱을 할 때 많은 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했었어요. 비교를 하면서 하나하나 다 깐깐하게 따져서 업로드를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일단 많이 깔아두는 게 낫냐를 비교를 해서도 업로드를 해보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다 비교를 하는 건 수동으로 접근할 땐 공홈보다 아마존이 싸다. 그러면 아마존. 공홈이 싸다. 공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근데 상품을 많이 까는 반자동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비교 안 하고 아마존에서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 공홈에서 올리려면 수동으로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답변이 되셨을까요? 매달 광고 올리고 내리고 하실 텐데 총 올리시는 광고 개수는 몇 개 정도인가요? 저는 일단 구매 대행은 잘 팔리는 것만 광고를 올려요. 이제 잘 팔리는 개수에 따라 다른 거라서 이게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잘 팔린다라는 기준도 다 다르고, 저는 보통 한 5개? 5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잘 안 해서. 요즘은 광고 잘 안 돌립니다. 왜냐면 폭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폭발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은 별로 많이 없더라고요. 이게 소싱 더 잘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상품을 한두 개씩 많이 팔아요. 이게 판매하는 방법에 따라 광고를 사용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소싱 트립 하셨나요? 전 소싱 트립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구매 대행 한 다음에 병행 수입했습니다. 마진은 몇 프로 정도 주시나요? 이것도 마진 폭을 좀 두고 업로드를 해보세요. 저는 한 달은 초반에 했을 때 처음에 뭐 한 달은 마진 몇 퍼센트. 뭐 예를 들어서 처음 한 달 20%. 잘 안 팔리네. 10%. 좀 잘 팔리네. 15%. 애매하네. 17%. 뭐 15%, 14%, 13%.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절을 했었어요. 그리고 상품 금액에 따라서도 왜 비싼 상품은 마진을 적게 해도 금액이 많이 남잖아요. 그런 건 마진을 조금 낮춘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진폭을 여러 가지를 두고 자꾸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서 정립을 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마진 10%로 하세요라고 했을 때 10%가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마켓에 들어가서 하는 것과 투플렉스에서 하는 것과 수동 결과물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일단 마켓에서 들어가서 하는 거랑 결과물은 절대 비슷할 수 없어요. 마켓에서 들어가서 하려면 한 상품을 6군데에서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쿠팡, 스마트스토어, 지옥션, 11번가, 롯데온에서 각각 다 들어가서 한 상품에 대해서 6군데에서 업로드를 해야 되니까 효율이 절대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투플렉스에서 하는 것과 수동의 결과물이 거의 비슷하냐? 그것도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투플렉스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뭐 어떤 대표님은 수동으로 결과물이 나오고. 왜냐면 상품을 보는 눈이 퀄리티는 수동이 훨씬 좋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수동은 아까도 제가 앞서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잘 팔릴 수 있는 상품을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팔릴 수 있게끔 가공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상세 페이지도 조금 더 정보를 많이 넣어주고, 구매욕을 끌어당기게. 이거를 살까 말까 하는 사람도 사게. 근데 어, 반자동의 핵심은 많은 상품을 깔아놓는 거예요. 마켓 수동이 퀄리티가 좋은지, 투플렉스 수동이랑, 전 투플렉스 수동도 좋은 것 같은데요. 전 투플렉스 수동으로 많이 올렸거든요. 투플렉스 수동으로도 잘 팔렸어요. 이제 뭐 잘 팔렸다 기준이 다르긴 한데, 제 기준에서 투플렉스 수동도 충분히 좋습니다. 투플렉스 수동이 진짜 좋은 이유는 반자동의 기능을 가져가되 수동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상품 생성으로 해서 투플렉스 수동으로 올리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플렉스 수동도 퀄리티가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수동의 가장 큰 장점은 그 반자동으로 올리지 못하는 마켓을 올리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 퀄리티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어도 저는 어느 정도 선까지만 만들고,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해 주는 선까지만 만들고, 수동도 최대한 많이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수동도 투플렉스를 사용하면 좀 많이 업로드를 할 수 있어요. 일본은 중국에 비해 결과가 늦게 나타나고 한다는데, 사실 빠른지 느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느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보다도 느린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보다도 빠른 분들도 있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매출 1,000만 원이 기준이다 라고 하면 매출 1,000만 원은 한 5개월 차? 났던 것 같은데요. 좀 제 기준에 많이 늦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첫 매출은 얼마 안 걸렸었어요. 첫 매출은 업로드하고 나서 한 1주, 2주 뒤? 근데 이게 업로드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초반에는 무조건 업로드 양으로 승부하는 게 초보자한테 제일 좋습니다. 초보자가 한 상품을 공들여가지고 업로드를 하면 그게 안 팔리는 상품인데, 초보자가 100가지의 상품을 무지성으로 업로드하면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한 300개? 뭐 이 정도 업로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투플렉스로 업로드 했거든요. 그때 저는 제가 판 상품이 뭔지도 몰랐어요. 일단 그냥 업로드 했어요. 일본어 하실 줄 모릅니다. 그냥 이거 곤니치와 일본어 그냥 번역기 돌리죠. 이제 크롬 그 번역 있잖아요. 그걸로 돌려서 하고 팝하고, 우리의 영원한 친구 팝하고. 일단 저는 가장 빠르게 매출이 나는 방법은, 여유가 있으시다면 당연히 컨설팅 듣는 거 추천드려요. 투플렉스 스타트업이면 200개 물건을 올릴 수 있는데 200개 넘으면 다음 걸로 돼야 될까요? 저는 그냥 처음부터 오리지널로 했어요. 스타트업 안 하고. 굳이 스타트업 해야 되나? 내가 200개보다 더 올릴 건데. 제가 그때 직장인이라서 일단 돈을 벌고 있어서 10만 원 차이죠? 10만 원 차이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네, 스타트업 팩 이런 거 있잖아요. 장바구니 담기, 재고 가격 동기화 이런 기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능을 많이 써서 나중에도 업로드 빠르게 하려면 기능을 많이 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굳이 여기서 저에게 제한을 두려고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로 시작을 해서 지금도 스탠다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국 하시다가 시간 지나서 다시 일본으로 하시게 된 계기가, 중국을 2020년 정도쯤 했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완전 초반이라서 알고리즘에 그 온라인 쇼핑몰이 떴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 보여서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더라고요. 돈을 그때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도 없었고, 그냥 단순히 취미 생활로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이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다른 취미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되게 취미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3개월 하다 포기했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서 작년에 22년에 돈을 좀 벌고 싶고 사업을 좀 하고 싶어서 어떤 걸 할까 하다가
근데 당장 그만두고 하자니 너무 이제 리스크가 큰 거죠. 그래서 리스크는 좀 줄여나가고 싶어서 일본 구매 대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그 투트랙님 유튜브는 옛날부터 보고 있어서 투트랙님이 하는 컨설팅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투트랙님 일본 구매 대행 컨설팅을 받았고, 딱히 계기는 그 중국 하다가 일본 한 계기는 없고, 그냥 중국은 심심해서 취미로 해보려다가 재미없어서 접었고, 일본 구매 대행은 아 이제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컨설팅은 어떤 걸 들어야 할까요? 이제 컨설팅 설명회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지금 이제 중국 구매 대행이나 일본 구매 대행 하고 있잖아요. 그 볼보님 일본 구매 대행 하고 계시고, 일본 구매 대행이 맞을지 중국 구매 대행이 맞을지 뭐 유튜브나 카페, 옹꿈사 카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어떤 게 더 나에게 맞을지, 내가 어떤 걸 더 오랫동안 잘 견디면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걸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일본 하세요, 뭐 중국 하세요라고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일단 컨설팅 비용도 들어가고 하다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저랑 다르니까. 전 일본 구매 대행이 재밌었고 업로드하는 것도 즐거웠는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컨설팅은 투트랙님만 들었을까요? 구매 대행 컨설팅은 투트랙님한테 들었고, 병행 수입도 컨설팅을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투트랙님이 포함되어 있었죠. 컨설팅은 언제쯤 듣는 게 좋을까요? 시작과 동시에 듣는 게 좋죠. 이렇게 어중간하게 했다가 컨설팅을 나중에 들으면 어중간하게 해서 어중간한 내 방식이 생겨요. 안 좋은 방식일 수도 있고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어중간한 그 나만의 방식이, 나만의 비법 뭐 이런 게 생기는데, 컨설팅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투트랙님이 컨설팅을 했는데 투트랙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거 별론 것 같은데 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제 생각엔 아무것도 모를 때 컨설팅 듣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면 잘 파는 사람이 잘 파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려야 제일 잘 나오지. 뭐 좀 거뭇거뭇하고 지우개 흔적이 있는 데서 그리는 것보단 조금 더 잘 나오잖아요. 컨설팅은 빨리 들으면 빨리 들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뭐 또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자격증 공부할 때도 인강 듣고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학원 다니고 독학하는 것보다. 이것도 그 컨설팅 수강하시다 보면 어마어마한 팁들이 많을 거예요. 그 팁을 자기 것으로 녹이면 당연히 판매는 빨리 일어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작하셨거나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 있으실 텐데,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어찌됐든 결과는 나오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개발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원하시는 목표 다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